2024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극한의 기후위기. 저도 많이 더웠지만 그래도 이 향동 사무실의 이 에어컨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살면서 뭐 하나 잡을 수 있고 뭐 하나 도움이 되고 뭐 하나 위안이 되고, 그래도 저기에 가선,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래도 누구한테는, 그래도 어디서는, 그리고 어떤 시간은, 어떤 사람은, 공간은 그런 형태의 그런 어떤 쉼터든 안식처든 기댈 곳이든 디딤돌이든 조언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것조차 없이 힘들고 희망 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누구한테 희망이고 쉼이고 안식이고 안식처고 좀 이런 편안함이고 이런 것이 조금이나마, 길게도 필요 없고 많게도 필요 없고 크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조금 더 더위는 남은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아침에 열대야는 없었어요. 열대야만 없어도 어딥니까? 습한 것만 없어도 어딥니까? 어쨌든 이제 9월, 내일 9월입니다. 8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못 갔다 오신 분들은 글쎄 휴가 갈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자, 딥페이크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딥페이크가 어제 그저께 시작은 VIP 혹은 대통령, 아니 누구든 면세워 주려고 시작한 건데, 그 논란은 사실은 근데 딥페이크 범죄는 심각하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전혀 경찰이나 아니면은 검찰 애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검찰 애들은 지들 권력 늘리는 거, 검사 새끼들, 검찰, 수뇌부 놈들, 이런 놈들은 싹 다 그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굳이 어쨌든 빼고, 이제 그나마 경찰 애들은 그나마 이제 좀 눈치가 있으니까 뭘 하는데, 애초에 이거는 우리 사회의 범죄가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범죄는 치안 정책, 치안의 수요, 대응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이고 좀 깊은 분석을 통해서 차근차근 대안을 내와야 되는 이른바 범죄 정책 혹은 치안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의 대가리 놈들은 머리만 썩었고 돌대가리 들이고 머리가 비어있는 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청장이라는 놈도 그지 같은 새끼들이 여태까지 해왔고,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실제로 권력만 잡으려고 했지 실제로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FBI의 이게 폭력범죄 NCAVC 같은 폭력범죄 분석센터라든가 아니면 컨트롤 타워 같은 CIAG 같은 형태라든가 뭐라고 부르든, 물론
뭐 국정원에 무슨 뭐 사이버 범죄 대응 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뭐 할 줄 압니까? 그리고 경찰에 있는 그 뭐 할 줄 압니까? 하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참 무능하기 짝이 없는데 그 월급 노팡들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체적으로 그 시점, 그 사회의 그 공간의 범죄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범죄 분석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고 행정경찰한테도 독립돼 있는, 그렇지만은 국회라든가 이 국회의 이 행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통제가 아니라 행안위의 전문가 그룹, 행안위가 추천한 수백 명의 전문가 그룹의 어떤 통제를 받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미국의 FBI의 중앙분석센터, 범죄분석센터의 그렇게 존재 방식이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찰 애들이 내놓는 이 시덥잖은 정책이랍시고 이제 얘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딥페이크를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야, 그럼 왜 3월까지 하니? 이 정권 다 끝날 때까지 하지. 내년 후반 후년까지 하지. 그럼 내년 3월까지는 왜 또 내년 3월입니까? 하여튼 이 경찰놈들이 항상이나 하는 거 짓거리가 모와의 전쟁, 뭐 백일 전쟁, 무슨 뭐 저기 연말까지, 뭐 연말이면 무슨 뭐 총력 전쟁, 뭐 그런다고 그게 애들이 합니까? 숫자나 조작하고 나 지랄이지. 그러니까 무슨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 구역질라는 진짜 그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7개월간 특별 단속 기간을 갖는데 그럼 7개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12개월인데 7개월이면 반년이 지났다. 아니 뭐 무슨 놈의 행정 조직이 맨날 특별 집중 단속이야. 그러니까 아니 경찰은 당연히 수사하는 게 당연한 자신의 월급 받는 세금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 의무고 임무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 단속 그런 거 지랄 말고 걔네들이 일어날 수 있게 간섭하지 말고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뭐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이라고 했다. 또 그것 또 다른 거 있으면 그것도 집중 단속 기간을 했다. 뭐 했다. 결과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뭐가 얼마나 성과도 내놓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프레임카드 띄워놓고 아이고 언제까지 그 군바리들이라든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이지랄을 또 할 겁니까?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대요. 네? 2025년 3월 10일까지 꼴값 떠는 새끼들이 대가리에 똥 만든 새끼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 좋아 그래 좋다. 니들 말대로 그러면 해보자. 그래. 제작부터 유포부터 철저 추적 검거까지 뿌리 뽑겠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지금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있다고 치자. 그럼 몇 %입니까? 그리고 그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누가 검증을 했습니까? 지들이 대충 만들어 놓고 뭐 보니까 80% 90% 탑이된다고 지들 자유행위해서 만들어낸 걸 가지고 아니 뭘 만들어냈으면 객관적으로 그런 전문가 집단들한테 그 소프트웨어의 그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딥페이크를 잘 탐지할 수 아닌지를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검증도 안 받고 대충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야. 그냥 만들었다는 거야. 아니, 그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민관이 합쳐져 갖고 아니면 그걸 아니 뭔가 발주를 주든가 외부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그걸 검증을 받아서 그럼 당장 뭐 검증받고 어려우면은 지금 만들어 놓던 거를 제3의 어떤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경찰청이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을 한다. 아니 이게 협업입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야, 까라문까 이거잖아. 이게 무슨 대책이 그렇습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대책이고, 국제적 공조 등을 통한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돌대가리들아. 지금은 국제 공조에 대한 수사를 지원 안 하고 있어? 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까? 이 한심한 새끼들. 지금 뭘 어떻게 할지 얘들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 뭐 어제도 그렇죠. 그제도 이제 까보자. 지금 딥페이크에 문제가 되는 10대의 피해자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일선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신고를 해. 그럼 그 신고가 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 그리고 그 처리할 능력 있는 일본 일선에 있는 사이버 팀이 해? 아니면 형사팀이 이걸 뭐하고 같이 하는 거야? 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 뭐 그러면 이거에 담당한 부서는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 감독기관이라는데 어떤 부서가 어디? 그러면 니들 말대로라면은 지금의 부서 말고 다른 부서를 싹 니들 하지 마. 그거 니네 해당 하지 마. 다 붙어. 어? 수백 명 붙어갖고 해. 이 얘기에. 그것도 안 할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인력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잖아. 새로 뽑을 거야? 뽑지도 못해. 그럼 아래 뚫고서 윗돌 괴는 거야? 그럼 얘들의 저기 그 수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저기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민간의 전문가들의 알바생을 쓴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한심한 새끼들. 지금 말하자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여기 말하는 지인 능력방 제가 어제 그저께 수백 명의 그 허위 영상을 만들어냈더니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니들이 잡은 거냐? 피해자들이 그걸 이제 신원을 해갖고 잡은 거지. 그러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딥페이커의 전쟁의 무기는 뭐야? 예? 이것도 대답도 못하고. 응? 그럼 도대체 딥페이크 전쟁을 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잡을 수나 있어? 텔레그램 이미 협조를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한심한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이 그냥 머리 하라니까 열심히 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프랭카드 붙여놓고 열심히 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기자들 계속 질문하길래 꼴값 떨고 있다.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 대통령 면 세워주려고 벌인 일에 감당 못하니까 하고 SPO를 중심으로 뭐 범죄 척벌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니? 예? 살해 예방 교육을 지금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안 돼요. 이 기존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얘기 또 얘기를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나 언론 애들도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들이 아니야. 얘들도 알고 있지 사실은. 경찰 애들이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지만 그걸 비판해봤자 자기들만 밉보이니까 절대 경찰이 저 짓거리 했는지를 비판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딥페이크 이만큼 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찰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사이버 특별하는 사람은 아무런 그 생각이 없고 그냥 이게 우리나라의 AI라든가 이런 기술 어떤 그거에 좀 그 저기 못할까봐 그거에 좀 정작 이 디베이크 범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권이나 아니면 이런 경찰이나 정부는 진짜 봐도 처음입니다, 진짜. 거기다가 언론인 애들은 거기에 부안해동, 부역하는 놈들이, 아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걸로, 네. 가평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데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살일까요? 가평 경찰서는 캠핑장에 30대 한 명이 변사죠. 오전 10시 25분쯤에 캠핑장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캠핑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갔더니 죽어 있었어요.
텐트 안에 숯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타살을 이렇게 시킬까요? 네, 몰라. 어쨌든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밤에 추워서 숯불을 피웠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어느 미친놈이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우냐. 거기에 숯불을 피우면은 뭡니까? 끄름도 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텐트 안에서 이 가스버너 이렇게 불 쬐다가, 이 산소가 다 없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죽는 경우인데, 근데 진짜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은 말 그대로 숯불이 아니라 공개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술을 먹인 다음에 거기다가 숯불에 이렇게 갖다 쓱 넣으면 그것도 살인 아닙니까? 보통 이런 경우라면 유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니 핸드폰에 문자라든가 이런 거 남기는 경우가 어렵지 않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그럼 좀 사고 산가요? 아니 그 말한 대로 진짜 추워서 숯불을 피웠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캠핑장에 지금 이게 그 추운 거를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더운 날에 이런 사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수사 안 하고, 제일 편한 방법은, 어, 자살이죠. 근데, 뭔가 이 유서라도 있으면, 이거 수사하는 애들은 되게 속 편할 겁니다. 어차피 자살인데.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건 유서가 없네? 그럼 이거는, 이게 진짜 이 수사가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그 과장이나 팀장 애들이 사건이 많다,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자살했겠네 한마디만 하면, 왜 이제 보통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다가 지금 뭐 좀 힘든 일이 있었고 회사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쪽으로 쭉 몰아가는 거죠. 힘든 일이 있었고 뭐 누구랑 싸웠다고 해서 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속상해갖고 혼자 이렇게 쓱 나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근데 사고사인데 어떻게 되죠? 자살로 처리하는 경우. 왜냐, 자살로 처리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깔끔해지거든요. 이거를 부검을 통해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는데, 실제로 부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외부에 의한 뭐 칼이나 아니면 뭔가 둔기를 맞았다. 아니 이건 눈에 보이죠. 그럼 의미가 없죠. 아니면 이제 그 가장 문제는 독극물이죠. 독극물에 의해서 저기 통제가 돼갖고 하는 경우. 근데 이걸 생각했으면 물병 같은 걸 먹이는 뭐 먹이였으면 이미 사라져 버렸겠죠. 그죠? 제가 죽일 생각이, 제가 이런 걸 죽여야 되겠는데 하면 물병을 커피에 쳐서 먹이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숯불을 갖다 피우면은, 응? 이렇게 할 수 있죠. 사고사를 죽일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머리 쓰면 뭐 문자로 이렇게 자살 음시하는 쪽 검색하고 그러면 100% 아닙니까? 살인, 완벽, 완전 범죄. 이 가평 캠핑 사건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예?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에어매트 부천 상동에 추락 관련된 부분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요. 에어매트 추락사 재발 막으려면 다른 곳에 문제 있었다라고 뉴스원에서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꼭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5개 광고물 때문에 매트하고 건물에 틈이 발생했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방청장이란 자가 한동훈이한테 이제 에어매트를 바짝 붙일 수 없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50cm 나와 있는 이 5개 광고물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야 도라이, 야 지금 이게 지금 에어매트에 매뉴얼도 없어, 인력도 없어, 훈련도 안 해. 그래서 이 에어매트 추락 사고인데, 그 결국은 이 5개 강음을 50cm 나온 것 때문에 설치를 제대로 못 해갖고 결국은 자기 책임은 없더라. 이거를 이렇게 빨아주는 기자놈이나 그거를 이제 떠들어대는 놈이나 참 분명히 5개 광고물이 이 호텔의 5개 광고물이 문제가 있죠. 근데 그 5개 광고물이 크게 뭐 몇 미터 나와 있는 겁니까? 50cm 나와 있어요. 근데 그 50cm 때문에 이 에어매트를 설치 못했다? 아, 참 어떻게 저렇게 그럴 생각? 물론 그것도 사실 책임이 있을 수 있죠. 에어매트의 설치에 있어서. 그런데 주 책임 뭡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게. 에어매트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 설치 매뉴얼도 없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못해. 사실은 6층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기본적 훈련이 안 돼 있어. 이게 핵심인데 엉뚱한데 지금 얘라 이 새끼들. 자,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 하동에서 경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여성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한심해 갖고 사실 뭐 이게 너무 이 말하기가 참 기가 막히죠. 뭐냐? 그 세관부장이라는 애가 경무관 애가 발표했습니다. 당시 파출소 애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분명히 이 여성은 파출소 문을 두들기고 3분 동안 있었다. 근데 그때 안에 있던 놈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2놈, 4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적어도 한 놈은 현관문이 보이는 신고 접수대에서 다른 놈은 잔다고 쳐도 그런데 4놈 다 자고 있었다. 숙직실에.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두들기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찰나.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아. 4놈이 있었는데 한 놈, 그래, 3놈은 자도 한 놈은 그래도 그래 뭐 그걸 뭐 근무를 제대로 하면 바라지도 않아. 그럼 TV라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 게임이라도 해. 그 자리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추우니까 수철차로 가서 문을 열어갖고 뒷자리에 탔어. 그리고 갇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도 밤새 순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퍼잔 거야. 도대체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은 뭐야? 그리고 오전 8시 반 교대할 때도 문을 열고 계기판만 확인한 거예요. 아니 순찰제 문을 열었으면 그 뒤에 사실은 사람이 있었죠. 그거 한 번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순찰도 안 해. 순찰한 것도 기록을 조작했고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진짜 날라리 그 시골 파출소 날라리라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시골 파출소 날라리는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어요. 물론 가끔 이제 어디 이렇게 그 파출소 시골 파출소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불 꺼져 있고 저 새끼들 퍼 자는구나 느낌이 오면 저 퍼 자는데 그래도 퍼 자더라도 두들기거나 뭐가 있으면 뭐가 깨야 되잖아요. 이런 놈들은 싹 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싹 다 쳐넣어야 돼요. 징계만약은 처벌을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퍼 자는 것도 문제고 퍼 잤으면은
좋아. 그럼 나와서 형식적으로 순찰이라도 해야 되잖아. 순찰도 안 해. 차도 확인 안 해.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찰들 욕먹여도 무엇인지. 근데 욕먹이는 이런 놈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도 그 감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부 관리가 엉망개판이고, 경남청의 이 감찰 부서놈들도 걔들도 감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참, 참,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경찰이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뭐,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비슷한 공간, 다른 파출소, 경남이든 경북이든 전남, 형북이든 충북이든 이런 애, 그러면 분명히 지방청 생안부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업무하는 거 CCTV를 감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청의 이 관리부서 애들도 다 감찰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경찰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이 한 업무를 기록하지도 않고, 이건 기록도 안 했겠죠? 근데 기록을 했죠. 했지만 CCTV를 조작했고 근무일지 조작했어요. 근데 그 근무일지와 CCTV를 조작한 것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어떤 형사나 뭐 이런 수사하는 애들이 자기가 수사했지만 이거를 대충 아무렇게나 수사했고 기록했고 뭐 해도 아무런 관리 안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경찰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한 어떤 거를 기록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경찰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양아치 짓을 한 겁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파도파수도 이놈 놈들 그냥 뭐 엉망으로 퍼졌다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시스템이 어느 엉망인지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지적되고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모르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소위 경찰 관련된 아니면 수사기관 관련된 애들을 들으기 쉽지 않은 이런 그지 같은 언론판 한몫하는 겁니다. 집을 지켜야 될 개새끼가 지금 저기서 퍼자고 있어요. 도둑은 안 지키고, 예? 그래서 살이 피들피들 쪄 있어요. 저기 어디야 저 마루 밑에서 퍼자고 있어요. 그런 개새끼 가만 놔두니까 갖다 버려야죠. 갖다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애들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해야 되는,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시골에 있는 장애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재수없이 돌아가셨다.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면요, 누구라도 이렇게 이 죽는 경찰한테 어떻게 생각할 건지 압니까? 우리는 안 걸렸어. 뭐 어떤 시민들 뒤지든 말든 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아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경찰을 고용한 겁니다. 걔들을 감시를 해야죠. 걔들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잘할 거라고? 에이,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심해서, 기가 막히고 한심해서